안녕하세요. 자, 2023학년도 한국지리 수능특강 제1강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지도의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나온 문제네요. 자, 지도를 봤더니 기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는 기점과 기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네요. 그리고 명예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남부 지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남해안이니까 이 기점들은 최외곽 도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이고요. 그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다는 직선기선이 되겠죠. 직선기선. 그리고 직선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인데 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해요. 그리고 가는 기선에서부터 직선기선에서부터 이제 안쪽인데 여러분들 기선의 정의가 영토와 영해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영토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영해가 시작되는 지점, 기준선의 줄임말이 기선이잖아요. 그래서 직선기선의 안쪽은 영해가 아니에요. 영토거든요. 근데 영토라고 하는 말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반도 땅덩이 안에 보면 한강과 같은 물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호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토인데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영토 안에 있는 물, 내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내수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는 내수에 해당하는데 그냥 바닷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기 좀 쉽지만 가는 우리나라의 영해는 아니다. 영토 안에 있는 바닷물 내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라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끝나는 지점, 마는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요만큼이 12해리니까 우리나라 영해에서 12해리보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될 거예요. 굳이 적진 않을게요. 보기 볼게요. 기업, 가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 범위가 확대된다. 설명처럼 여기에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다 육지로 메웠다고, 육지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면 영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자, 영해는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기선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부분이 지금 영해인 거잖아요. 여기 부분. 그래서 이 기억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지역에다가 아무리 간척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영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영해의 범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대로다. 이게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나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우리나라의 영해다. 옳은 설명이죠. 디귿, 다는 직선기선이다.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의 일부 지역이 직선기선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통상기선을 적용하죠. 직선기선 하나 빼먹었네요. 대한해협도 직선기선이죠. 그리고 다는 직선기선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리을, 라와 마의 최단 경로는 이 지도에서 최단 경로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한일 중간 수역은 이제 문제풀이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두 군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독도가 포함된 동해안에 있는 꽤 넓은 한일 중간 수역. 그리고 하나는 제주도에서 꽤 남쪽에 있는 한일 중간 수역이 있죠. 자, 나하고 마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나지 않고요. 그냥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렇게 지나가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 넘어가냐. 천천히 합시다. 2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타 국가의 행위는 우리나라에 사전 허가가 없었음.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는 고흥군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어요. 고흥군의 중요한 지역 특성이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발사대 주변 해상과 상공에 대한 통제 구역을 발표하였다. 통제 내용은 해당 기역 내수에서의 선박 운항, 그리고 해당 내수와 니은 영해 수직 상공에서의 항공기 운항 등이다. 내수는 방금 1번 문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해의 수직 상공,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영공. 그 다음에 충남 태안군 디귿 서경렬 비도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첨성대 조형물에 영의 기점이 표시되어 있다. 자, 충남이니까 태안군이니까 서해안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 영의 기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직선 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점인 영의 기점이에요. 자, 이 기점에서 서쪽으로 약 90km를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의 기점에서부터 이 기점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서경렬비도 말고 다른 기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게 1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직선 기선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12mm, 그림이 정교하진 않네요. 12mm까지 여기가 우리나라 영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서경렬비도에서 서쪽으로 90km면 12mm보다 더 먼 거리예요. 여기에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되겠네요. 미음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직선 기선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사이 해역에서는 주변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이 직선 기선과 그 다음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수역 사이 해역이니까 자, 여기 90km 떨어진 여기서부터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해역은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선들은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밑에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기역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가 확대된 데가 아니라 변함없다. 바로 앞에서 물어봤던 내용이죠. 2번, 니은에서는 중국 군용기의 통과가 허용된다. 우리나라 영공은 다른 나라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심지어 여객기라 하더라도 허락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해랑 좀 다르죠. 영해는 무해 통항권이 있지만 영공은 그런 게 없잖아요. 중국 군용기가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다? 안 돼요. 반드시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다음 3번, 디귿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은 기역에 해당한다. 자, 디귿은 서경렬비도인데 서경렬비도는 아까 그림에서 그렸던 것처럼 좀 단순하게 나타낼게요. 다시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이에요. 육지. 그 다음에 서경렬비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점들이 있고요. 최외곽 도서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mm까지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1번 지도랑 사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선택지 3번에서 말하는 것은 디귿과 가장 가까운 육지니까 이 지점이라 그럴게요. 이 사이의 수역은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내수에 해당한다. 기역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리을에서는 일본 국적 어선의 조업이 허용된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쨌든 서로 합의해서 뭔가 이제 정하는 건데 일본은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 수역이잖아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미음은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한다.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직선기선과 여기가 아까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직선기선이었죠. 여기가 서경렬비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사이 해역이니까 여기서부터 90km를 가면 여기에 이렇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 수역은 여기가 이렇게 해당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1번 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명예 2번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도 여기에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위치는 그 국가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인 수리적 위치죠. 수라고만 적을게요. 대륙이나 해양 반도 등 지형 지물로 표현되는 위치인 지리적 위치.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인 관계적 위치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선택지 1번. 기역이 영향을 준 사례로 우리나라의 표준시가 영국보다 빠른 것을 들 수 있다. 기역, 위도. 자, 위도에 따라서는 연평균 기온,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달라지고요. 그게 결정되고요. 그에 따라서 보통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기후대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시간하고 관련된 건 위도가 아니라 경도죠. 이건 니은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북반구에서 니은의 값이 커질수록 북극과 가까워진다. 이건 위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우리나라의 리을은 지리적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반도 국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어서 대륙과 해안의 경계에 있어서 계절병 기후가 나타나고요. 대륙과 해안은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비열이 다르니까. 그 다음 반도 국가여서 대륙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고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해요. 자, 이게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미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건 위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상대적 위치는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관계적 위치네요. 그 다음에 절대적 위치는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네요. 정답은 3번. 2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노트이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 영토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L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예외 수역이 있다. 12L까지 설정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럼 니은은 대한해협이 되겠죠. 그냥 대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직선기선 물어볼 것 같고요. 영공, 배타적 경제 수역. 뭐 공부했던 거니까 정답을 찾으면 아마 보일 거예요. 1번, 서남해 간척 사업으로 기역의 면적은 조선시대보다 넓어졌다. 뭐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영토, 영공, 영해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최근에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영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2006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영해라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거지만 영해라는 게 어떻게 설정을 하자, 무슨 권한을 주자 결정된 게 1980년대예요.
그 전에는 영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영토, 뭐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 애매하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문제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애매한 건 그냥 넘어갈게요. 2번 니은에는 대한해협이 들어갈 수 있다. 자,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인데, 일본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3L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도 3L, 일본도 3L이에요. 그 다음 3번, 울릉도는 디귿을 설정하기 위한 기점 중 하나이다. 직선기선은 황해안, 남해안, 대한해협, 그리고 동해안의 일부 지역.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이 적용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 4번, 항공교통의 발달로 영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공,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니까 옳은 표현이고요. 정답은 아니죠. 그 다음 5번, 미음에서는 외국 여객선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여객선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건 뭐 경제활동은 아니니까. 자, 여객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해도 당연히 통보만 하고 우리 지나갈게 말은 해야 돼요.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뿐만 아니라 여객선은 영해도 지나갈 수 있다. 무해 통항권이 있으니까.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번은 뭐 조금 표현이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명확하게 답이 3번이니까 넘어갈게요. 3번. 다음 자료는 가에 대한 인터넷 검색 내용의 일부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라도 서남서쪽으로 약 149km에 위치한다. 자, 여러분들 마라도는 우리나라 영토 가운데 가장 남쪽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남쪽이냐 얼마만큼 북쪽이냐 위도가 중요하고요.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33도 06분에 있어요. 물론 북위고요. 그래서 이어도는 위도 값을 이렇게 보면은 33보다 숫자가 작겠죠. 마라도보다 더 남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33보다 숫자가 낮은 위도가 나온다. 무조건 이어도예요. 그리고 이어도는 섬은 아니고요. 해수면보다 약 4.6m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 바위의 바위.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3년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자, 수중암초는 사실은 뭐 영토가 현재로는 될 수 없지만, 근데 미래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누가 지배를 해왔느냐, 하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이어도를 실제로 이용하려고 그래야 미래에 정말 우리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어요. 참고로 이어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2군데에 더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어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1번 독도보다 더 저위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마라도보다도 더 위도가 낮으니까. 2번 한일 중간수역 범위 안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뒤에 가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때 한일 중간수역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다음 3번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 지점이 위치한다.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 지점은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비단섬.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 극남도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극남은 마라도고요. 이어도는 그냥 수중암초일 뿐이에요. 그 다음 4번 주변 12L의 수역은 우리나라의 영해이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영해는 영토가 끝나는 지점부터. 그런데 우리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아니니까 그 주변이 우리나라의 영해일 수가 없어요. 5번 생태적 가치가 높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속에 있는 암초인데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천연보호구역, 우리나라의 영토여야 우리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되게 많은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마라도하고 독도. 여기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4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 지도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름이 아국 총도라고 되어 있죠. 나 아자예요. 자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나라 국자, 그냥 우리나라 총지도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전도인데, 근데 이 지도를 제작한 당시는 대한민국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한반도 지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 접양 지도는 세 개의 나라와 접해 있는 해양 지도다. 그래서 조선, 러시아, 일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지도는 일본에서 제작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에서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하고 독도가 조선 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독도를 두고서 지금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죠. 우리가 우긴다기보다는 일본이 우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울릉도하고 독도가 우리 거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장인 거잖아요. 우리의 일방적인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에 독도가 조선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는 좀 외워두세요. 모양을 외워둔다기보다는 일본에서 제작했는데 독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로 표기되어 있다. 중요한 정보예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를 통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옛날부터 우리는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불렀다. 옳은 설명. 니은, 나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현하였다.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가는 나보다 표현된 공간적 범위가 넓다가 아니라 좁죠. 거의 조선만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조선이거든요. 당연히 나가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 리을, 가나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 일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 우리나라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고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자, 북이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한다. 위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내문대 기후가 나타난다.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경 123도에서 132도에 위치한다. 이건 경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시간대, 시차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지리적 위치,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그 다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다.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관계적 위치, 라가 되겠죠. 보기 볼게요. 1번 가, 본초 좌우선보다 빠른 시간대를 사용한다. 자, 이건 가니까 경도하고 관련된 설명이 맞죠. 옳은 설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보다 9시간이 빠른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죠. 다음, 니은,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내몬대 기후, 사계절, 이것도 기후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그런 말들이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기후라는 말이 과연 이제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수리적 위치,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대륙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위도가 같으면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게 수리적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은요. 북쪽만 그릴게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그리면은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이쪽 영국은 섬나라 이쪽에 있어요. 대륙의 서쪽 해안, 섬이긴 하지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영국은 둘 다 북반구 중위도에 있다. 그러면 대륙이나 해양이랑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똑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몬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건 위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리적 위치예요. 자, 그런데 수리적 위치는 같지만 내몬대 기후가 나타난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건 같지만
대륙의 동쪽, 대륙의 서쪽.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여기는 계절풍이 불지 않아요.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위도가 같은데도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이건 지리적 유시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인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는 대륙과 해양 양 방향으로의 진출 및 교류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 라. 계절에 따라 풍향과 성질이 달라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건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이고요. 라는 시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주변 국가의 관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네요. 2번 지도의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운성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이니까 4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자, 나는 비단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이니까 124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다는 중앙위선과 중앙경선이 만나는 지점인데 뭐 우리나라의 가운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라는 독도니까 동경 131도 52분 이 숫자가 중요하고요. 마는 마라도 33도 06분 이 숫자가 중요해요. 뭐 워낙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지점들이니까 뭐 공부를 성실하게 했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 다에는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정하는 경선이 지난다. 아니죠.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정하는 경선은 동경 135도고요. 독도보다도 더 동쪽 일본을 지나가죠. 그다음 2번 라가 위치한 섬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독도는 화산섬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참고로 1단원에서 뭐 독도를 배우기도 하지만 지형 단원에서 독도가 또 나와요. 화산 지형이 나오거든요. 독도는 화산섬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 3번 마가 위치한 섬은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마. 자, 우리가 보통 직선 기선 또는 통상 기선을 적용하는 지점을 말할 때 주변 섬들을 잘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변 섬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통상 기선을 적용할 때 울릉도, 뭐 제주도 말을 하잖아요. 울릉도가 섬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통상 기선이고요. 제주도도 여기 마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우도도 있고요. 섬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조그마한 섬들이. 그 섬들을 다 포함해서 통상 기선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와 그 주변 섬은 직선 기선이 아니라 통상 기선이니까 3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당연히 낮다. 훨씬 더 북쪽이니까. 그 다음 5번 나는 라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일출 시각, 남중 시각, 일몰 시각 이건 전부 다 동쪽으로 갈수록 이르죠. 동쪽으로 갈수록 빠르죠. 동쪽으로 갈수록 시각이 빠르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던 내용이에요. 자, 정답은 2번. 3번 지도의 A, F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행위는 국가 간 사전 허가가 없었음. 우리나라 영해 및 어벽정 수역. 자, A부터 볼까요? A는 자, 영해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해의 가장 바깥쪽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제주도 주변이나 아니면 울릉도나 독도 주변을 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다. 그다음 B는 우리나라와 중국 중간쯤에 있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C는 우리나라 영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도 아니죠.
우리나라 영해와 한정 잠정 주치 수역 사이 바다니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C는. 그 다음에 D는 제주도보다 훨씬 남쪽인데 여기 D가 한일 중간 수역이에요. 자, 한일 중간 수역은 두 군데. 여기도 한일 중간 수역이고요. 여기도 한일 중간 수역이다. 역시 한일 중간 수역도 앞에서 한번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E는 울릉도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영해의 마지막 지점이고요. 그 다음 F는 독도 주변인데 영해선 안쪽이죠. 자, 참고로 독도는 일본하고 어쨌든 이렇게 일본이 우기고 있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특히 한국지리다 보니까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토 주변에는 영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도 주변에 있는 건 우리나라의 영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 국제법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일 중간 수역이 독도 주변 바다를 지금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독도 주변은 우리나라의 영해가 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D에서는 러시아 화물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죠. 화물선은 영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물론 통보만 하면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무해 통항권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잘못된 설명이 아니라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X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2번 C에서는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옳은 설명 정답 아니고요. 그다음 3번 D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어족 자원을 관리한다. D는 한일 중간 수역. 여기서 중국이 빠져야 되겠죠. 잘못된 설명. 정답은 3번. 4번 F의 수직 상공에서는 우리나라 군용기의 군사훈련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영해. 여기에 수직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 여기서 우리나라 군용기, 전투기가 뭐 군사훈련을 한다. 당연히 가능하죠.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닌 거고요. 5번 A는 직선기선, E는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설정된 영해선 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여기 서해안 쪽은 직선기선, 울릉도와 그 주변 지역은 통상기선. 옳은 설명. 정답은 3번. 4번 가나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요. 131도 52분 이거 보고서 독도라는 거 알아봐야 돼요. 독도가 의미가 있는 건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얼마만큼 동쪽에 있냐 이걸 나타내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동경 131도 52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에서 독도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 값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외우세요. 독도고요. 그다음 나는 33도 06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영토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마라도예요. 마라도는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33도 06분이 중요하다. 자, 보기 볼게요. 가는 항해에 위치한 섬이다. 동해에 있고요. 나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건 마라도가 아니라 앞에서 물어봤던 이어도죠. 그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동경 135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독도는 여기쯤에 있고 그 다음에 마라도는 여기쯤에 있죠.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 직선 거리는 독도가 더 가깝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가나는 모두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독도 주변 섬 통상 기선을 적용하고요. 마라도는 제주도 주변에 있는 섬인데 제주도와 그 주변은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섬이 별로 없고 해안선도 단조로운 편이니까. 자, 그래서 리을은 옳은 설명.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 문제 해설 모두 마쳤고요. 자, 2단원 문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